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화요일 뉴스바다 직송 뉴스 백주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위기의 팔룡터널입니다. 이 출퇴근할 때 팔룡터널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마산 사옥에서 창원 갈 때 네. 급할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용은 해봤습니다. 이 저희 방송국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팔룡터널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과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을 연결하는 유료 터널입니다. 그런데 최근 팔룡터널에 이른바 운영 중단설, 부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 몰랐다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위기설이 돌고 있는가? 네, 예. 팔룡터널 사업은 지난 2006년 지역의 한 건설 회사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경상남도와 옛 마산시, 옛 창원시가 시행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난항 끝에 6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야 착공했고요. 이 사업비 1,400억 원을 가량을 투입해서 2018년 10월에 개통했습니다. 이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준공 이후에 약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30% 선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예. 이것이 그대로 적자로 또 이어졌고 그간 누적된 적자만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행료 수입으로는 금융기관에 빌린 건설 비용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적지 않은 사업이어서 예측량 통행 같은 것도 미리 좀 꼼꼼히 따져봤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와 예상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난 2006년에 팔룡터널 사업이 처음 논의될 그때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예. 그때 예측했던 예상 통행량이 과도하게 예측이 됐다, 많이 예측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시기적으로 거가대교며 마창대교며 이 민간 사업, 민자 사업 재정 논란이 한창 또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비슷한 사업을 또 강행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창원 YMCA 이윤기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또 김해경전철과 같은 여러 민자 사업 때문에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또다시 민자 사업으로 터널 공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은 1일 3만 771대로 추정한 이 통행량이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고요. 2022년에 실제 통행량은 12,000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고요. 이 공사를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과 그 이자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매년 1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로는 은행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두어 번 정도 이용해봤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러시아워 때 그러니까 출퇴근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외에는 그냥 돌아가도 되겠고 기존 도로 써도 되겠는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회 도로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네. 뭐 적자 원인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경영 악화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비상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팔룡터널 대주단이 지난달 말에 팔룡터널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 원리금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주단이란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팔룡터널에 돈을 낸 금융사들, 예. 그러니까 팔룡터널에 공사비를 빌려준 여러 금융기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주단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과거 공사비로 빌려줬던 1,440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 곳에서 이 사업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준 팔룡터널 주식회사에게 대출 원리금 돌려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를 네. 한 거고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대주단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채무자 그러니까 이 사업자 신용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대주단은 이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네네. 판단을 한 건데요. 결국 민간 사업자는 계좌가 묶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통행료를 받고 또 시설 관리를 해왔던 그러니까 터널 관리 운영을 해왔던 수탁 운영사에 용역 대금을 또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만기 전에 원금 이자를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이 사업자의 계좌가 묶여 버렸고 그리고 용역 대금이 밀렸다는 거는 그 뭐
임금이 안 나갔다는 겁니까? 네, 이제 예. 한마디로 말하면 파룡터널 현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했다는 네. 건데요. 결국 수탁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월급이 밀리게 되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이 때문에 밀린 대금을 7월 3일,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로도 그럼 대책은요 하셨는데 7월 4일이면 당장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력이 예고대로 현장 인력이 철수해 버리면은 터널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부가 너무 달립니다. 네, 그동안 현장 인력 30여 명이 전기와 시설 관리 그리고 통행료를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안전 관리 업무를 도맡아 왔는데 이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 계약도 바로 이 수탁 운영사가 체결했기 때문에 예. 최악의 경우에 이제 수탁 운영사가 나가버리게 되면 터널 내부의 전기 공급도 끊기게 되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창원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 터널 유지 관리를 대신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올린다. 네. 예. 이에 따라서 이 파룡터널 통행료가 오릅니다. 다음 주부터 소형차와 중형차는 각각 100원씩 그리고 대형차는 지금보다 300원 정도 통행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앞서 그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통행료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건데, 야, 이 터널 이용이 예상보다 부족해서 지금 상황인데 통행료 또 올린다? 네.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종전에는 따로 없었습니까? 사실 팔룡터널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담은 실시 협약이 체결돼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기준이 이제 4월인데 제가 7월 다음 주부터 인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석 달이 미뤄진 셈입니다. 그에 따른 손실분은 전액 12로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또 이제 혈세 투입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경영 자체가 적자 운영이니까 이게 해소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동안 쌓인 적자와 관련해서는 이 팔룡터널 측이 현재 창원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이 재정 부담 지원을 놓고 창원시와 협상 중인데요. 이 팔룡터널 주식회사 윤석빈 대표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로서는 지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관청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어떤 해답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사는 더 이상 자기들은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취업 통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운영사가 철수를 하면 터널을 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잠정 폐쇄를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이게 잠정 폐쇄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풀리게 된 건데 왜 시에서 우리 혈세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냐?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 팔룡터널의 사업이 이대로 중단이 되면 그 다음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실시 협약 해지 청구권이라고 해서 민간 사업자가 협약 해지를 청구하게 되면 예. 창원시가 무려 1,1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또 창원시가 이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해지 시 지급금이라든지 소송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애초에 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순간부터 통행료가 인상이 되든지 아니면 혈세 보전이라든지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민들만 책임지는 건 좀 그래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이제 팔룡터널 사업 추진 당시에 행정당국과 민간 사업자가 체결했던 계약 내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가 파산하면 투자 비용을 물어주는 이런 불리한 계약을 했지만 이 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의회도 또 언론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 내용이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을 핑계로 이런 계약 조건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또 의회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시민들 몰래 이런 얼빠진 계약을 맺은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의 다소 좀 비난의 수위가 들어간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민간 사업자와 엮여 있는 이런 부실 계약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뭔가 도돌이표 같고 참 답답한데 계약의 이면이 일이 터지고 나서 드러났으니까 이번만큼은 아마 책임 소재가 더 명확히 가려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말라가는 지하수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군 삼장면의 얘긴데요. 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수질이 워낙 맑고 깨끗해서 이 주민들이 계곡물을 그냥 마실 정도였다고 그런 합니다. 데였어요? 예. 이렇게 물 좋은 고장 삼장면에는 현재 생수 공장 2곳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하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고요. 식순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업체가 취수량 증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장면의 생수 공장이 처음 들어선 게 지난 1996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또 한 곳이 또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생수 공장 2곳에서 하루 최대 1000톤까지 취수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피해를 감지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줄어들고 특히 지하수가 부족해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식순환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 김영국 교육홍보관리위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삼장면 덕교 마을에서는 식수 및 생활용수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사용하다가 물이 부족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지하수도 부족하여 식사 시간에만 물을 공급하다가 2024년 3월부터 삼장면에서는 유일하게 덕교 마을만 강력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계곡수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매월 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네, 돈 안 내고 깨끗한 계곡수를 사용하다가 네. 이게 모자라서 지하수 사용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부족해져서 이제 돈 내고 써야 할 처지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생수 공장 때문에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수 부족이 생수 회사 때문이다라고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네. 다만 주민들 말이 덕교 마을 지하수 87%를 생수 공장이 끌어다 쓰고 있고 이 나머지 13%를 주민들이 쓰고 있다. 이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비율에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지금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이 주민과 회사 입장에서 달리 두고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생수 공장이 5년마다 경상남도의 취수 연장 허가를 받고 환경 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예. 이 생수 공장과 주민들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할 때 생수 공장은 10년치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이 반대로 주민들은 10년치 가뭄의 빈도 강수량을 토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생수 업체는 이 강수량 조사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앞서 주민들이 87대 13이라고 했던 지하수 사용 비율도 업체는 또 정반대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 업체 측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2021년 지하수 조사 연보에 따르면 당사의 지하수 사용량은 산청군 전체의 0.5%, 삼장면 전체의 8.9% 수준으로 삼장면에 있는 생수 공장 2곳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비중이 12.6%이고 농업 및 생활용이 87.4%를 사용합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먹너물관리법 제13조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영향조사의 조사 항목에 따라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회사도 그렇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이고 그 정도는 당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물이 부족하다라고 목소리 냈는데 자 여기서 생수회사는요
취수 용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업체 측에서는 오는 2026년 2월부터 하루 취수 용량을 기존 600톤에서 1,200톤으로 2배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증량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업체가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하. 또 주민들 간에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많이 보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 네, 같네요. 참고로 또 합의서에는 생수 공장이 일부 마을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하.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간의 갈등으로 이제 뭔가 잠식돼가는 모습 네. 이어지고 있는데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비대위까지 결성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삼장면 일부 주민들이 식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할 것, 또 지하수 개발은 주민 피해가 없는 한에서 취소할 것, 예. 또 증량 시도를 백지화하고 기존보다 취수량을 줄일 것, 이런 요구 사항들을 밝혔습니다. 이 삼장면 주민 1,780여 명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도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65%가 지하수 보존에 찬성했고요. 이 서명 결과를 경남도와 산청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전달했습니다. 행정당국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수업체가 지난 연말에 취수량 증량 허가를 신청했고요. 올 초에 경남도가 2년 이내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강동환 주무관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낙동강 유역청에서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샘물 개발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역청에서는 심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거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서면, 그다음 현장, 종합심사 이렇게 3단계를 구성해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종 결정 허가가 아니라 올 초에 임시 허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취수량 증설에 대한 임시 허가는 경남도 소관인데요. 환경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심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6년쯤이 되면 취수량 증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동안 환경 영향 조사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주민 여론 수렴에도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선은 환경 영향 조사 방식, 취수량 사용량 이런 걸 두고 주민들과 또 생수회사, 이 업체의 갈등,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뭐 잘못이다, 누구가 뭐 대응해야 될 몫이다 따지기 전에 객관적 평가 기준 수립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제기하면서 직속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주현 리포터 함께했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